생명이 없던 태초의 지구, 그리고 항성간 긴 여정을 거쳐 지구에 온 외계인들. 이때 무리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액체를 들이켰고 이내 온몸이 녹아내리듯 부서지며 사방에 흩날립니다. 네, 자신을 희생해 생명의 씨를 뿌린 신 엔지니어. 그렇게 인류는 탄생했고 이후 엔지니어들은 지구를 이따금씩 찾아와 인류의 발전을 도왔는데, 하지만 이처럼 인간을 만든 신들은 그들의 피조물도 아닌 피조물의 피조물에게 몰살당하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프로메테우스호의 유일한 생존자 엘리자베스 쇼 박사,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 941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지구로 귀환하기보다 엔지니어들의 행성, 즉 그들이 낙원이라 부르던 플래닛 4로 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인간을 말살하려 했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They created us. And they tried to kill us. They changed their minds. I deserve to know why. Does it matter why they changed their mind? Yes, it does. 그리고 오랜 항해 끝 도착한 신들의 낙원 혼데. 엔지니어들의 행성은 예상과 달리 많이 초라한 모습, 작은 도시 수준의 문명 규모, 또 그 도시의 건축물들은 마치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단순했고, 의복 역시 카톨릭 신부나 기독교 사제 등 성직자의 예복과 같이 매우 수수한 차림으로, 따라서 광장 중앙에 떠있는 정거장을 제외하면 초고도 문명이라 부르기엔 거리감이 꽤 많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영화상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기에 몇 가지 추측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첫 번째는 플래닛4 역시나 엔지니어들의 행성이 아니라 지구처럼 엔지니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오던 하위 행성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엔지니어들의 우주선이 등장하자 중앙광장에 일제히 모여 경애하듯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곳은 엔지니어들의 행성이 맞긴 하지만 다만 이들은 구도자와 같은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또한 수명이 최소 수천 년에서 수만 년 혹은 그 이상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기에 이미 물질적 굴레를 벗어난 그 이상의 높은 단계,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승화, 해탈, 이데아 등등 자아 초월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살아있는 부처나 예수와 같다는 뜻. Open your eyes. He looks alright to me. You think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물론 이들과 달리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엔지니어들의 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 가능성은 낮기에 엔지니어들은 소수이며 또 구도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장 합당한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는 왜 인간을 만들었나 하는 물음에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인간들은 왜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것일까? Why do you think your people made me? 이에 대한 할로웨이 박사의 대답, 할 수 있으니 했을 뿐. We made you because we could. 이는 피조물의 입장에선 굉장히 실망스럽고 허접한 대답이었지만, Can you imagine how disappointing it would be for you to hear the same thing from your creator? 그렇다 해서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게, 사실 피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익이 꼭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자식을 낳아 기르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엔지니어의 무리 중에는 유아나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기로 보이는 어린 나이대가 전무하다는 것. 거기다 앞서 설명했듯이 도시의 규모도 그렇고 군중의 수 역시나 많아봐야 수만 명 정도로 매우 적었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도출되는 추론, 엔지니어들은 언젠가부터 후대를 낳지 못하거나 혹은 자의에 의해 낳지 않게 되었는데,
이 역시나 앞서 설명했듯이 너무 긴 수명과 더불어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유전자를 뿌려 후손을 만들려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론. 만약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 아무 이득도 없는데 39광년이나 떨어진 먼 거리를 날아와 그것도 자신을 희생해 생명의 요람을 만들고 또 이후 수만에서 수십만 년 동안 관리해왔다는 게 달리 설명되지 않죠. How do you know? I don't. But it's what I choose to believe. 그럼 이처럼 공들여 만들고 관리해온 인류를 왜 한 번에 몰살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You made it here, and it was meant for us. Why? So enough, for God's sake, shut her up! Why? I need to know why. What did we do wrong? Why do you hate us?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에일리언은 기독교적 은유와 상징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LV-223 행성에 도착한 날짜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것부터 What the hell is that? It's Christmas. Need the holidays to show time is still moving. 동방박사를 상징하는 듯 흑인, 황인, 백인으로 구성된 세 승무원, 동정녀 마리아를 연상케 하는 쇼 박사의 임신과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십자가 목걸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연상케 하는 에일리언 조각상, 또 무엇보다 엔지니어가 대략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설정. How long's it been dead? 2,000 years, give or take. 이 설정이 바로 인류 말살 배경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0년 전 엔지니어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지구에서 엔지니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 즉 예수가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여기서 예수가 바로 엔지니어였고 이로 인해 인간들은 엔지니어들의 큰 분노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시나리오는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삭제. 하지만 이 삭제된 시나리오는 왜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엔지니어들은 지구의 인간들 역시나 자신들처럼 물질적 굴레를 벗어난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길 바랬지만 그 발행과는 달리 검은 액체의 영향 때문인지 인간들은 물질적 집착과 탐욕성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타인을 해치고 더 나아가 집단을 이루어 전쟁과 학살까지 일으키는데 이런 상황인 극에 달한 시기가 바로 2000년 전 로마 제국이었던 것. 또 급기야 이를 멈추기 위해 보낸 엔지니어 중 하나를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통제를 벗어난 인류는 탐욕과 공격성을 드러내며 그들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고 이에 분노한 신은 실패한 피조물들을 한 번에 멸하기로 결정.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그 계획은 틀어졌으며 공교롭게도 그 사이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인류가 제발로 찾아와 이제는 대놓고 너와 나는 동급이며 We are creators. We are gods. 나아가 영생까지 시켜달라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펼쳐진 데다 급기야 창조주가 끔살당하는 어이없는 최후까지 맞게 된 것이었죠. 그럼 기존의 신을 죽이고 새로운 신이 된 안드로이드 데이빗, 그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Because they are a dying species grasping for resurrection. They don't deserve to start again, and I'm not going to let them. And are you that next visionary? I'm glad you said it.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 언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비드, 데이빗은 바로 이 다윗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거인 엔지니어를 죽이고 신이 된 데이빗.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그리고 이때 데이빗이 내뱉은 멘트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셸리의 시 오지만디아스의 한 구절로 본래 이 문구는 그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석상에 적혀있던 것으로 강력한 권력과 통치를 상징하던 것. 하지만 세월이 지나 결국은 사막 모래에 묻히고 또 지금은 잊혀진 과거의 위협일 뿐이었죠. 따라서 오지만디아스 시의 진정한 뜻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고 또 잊혀진다는 것으로 왕은 사라지고 조각상과 그 문구만 남듯 영원한 권력은 없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오만한 뿐이라는 의미였으며 데이빗은 이 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Nothing beside remains. Round the decay of that colossal wreck, boundless and bare, the lone and level sand stretch far away. 나아가 그 작가 또한 잘못 알고 있었는데 Byron. 1818. Magnificent. 결국 완벽할 것 같던 데이빗 역시나 오만함과 더불어 오판을 저질렀다는 것. Who wrote Ozymandias? Byron. Shelley. When one note is off, it eventually destroys the whole symphony, David. 따라서 그 스스로를 새로운 세대의 지배자, 즉 신이 되었다 생각했지만 아버지 웨일랜드가 그랬듯 종국엔 오만과 오판으로 인해 그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나아가 데이빗의 오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에일리언 1편에 나왔던 LV-416에서 나온 신호 이야기입니다. Good God. Doesn't sound like any radio signal I've heard. LV-416 행성은 프로메테우스호의 목적지였던 LV-223과 같이 칼파모스를 공전하는 형제 위성으로 프로메테우스 DVD에 수록된 스페셜 피처 피터 웨일랜드 파일 중 고요한 눈 엘리자베스 쇼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 Hello, Mr. Wayland. I'm Dr. Elizabeth Shaw. 고대 조각가 원시 동굴의 벽화를 보고 LV-223의 존재를 알게 된 쇼 박사는 지속적으로 웨일랜드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 탐사를 위한 투자를 요청했고 웨일랜드는 끝내 이를 수락, 그리고 탐사 비용으로 자그마치 1조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죠. Doctors Holloway and Shaw, if you would please stand. The floor is yours. 헌데 여기서 고대 문명의 벽화들만 보고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는 건 분명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실 그 배경에는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존재했으며 그건 다름 아닌 LV-223의 형제 위성인 LV-416에서 나오는 미세한 신호를 웨일랜드 과학부서가 포착했다는 것. 다시 말해 LV-223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문명의 신호를 감지했고 이게 결정적인 탐사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초특급 기밀로 취급되어 오직 웨일랜드와 데이빗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많이 이상해집니다. 프로메테우스호가 LV-223에 도착한 시점은 2093년, 데이빗이 초기 에일리언인 프로토모프를 완성한 시점은 대략 2104년, 에일리언 1편에서 LV-416 발견 및 완성형 에일리언 제노모프가 나타난 시점은 2122년으로 시간상 1편의 제노모프는 데이빗이 만든 프로토모프 이후 약 18년 뒤에 등장하는 후기 에일리언, 즉 데이빗에 의해 계량의 계량을 거친 에일리언이라 생각되었지만 헌데 여기서 LV-416 행성에서 이미 2093년 이전부터 신호가 나오고 있었다면 에일리언 1편의 제노모프는 초기형 프로토모프보다 이미 한참 앞서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성립하죠. 다시 말해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에일리언이 이미 존재했다는 뜻. 나아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애초에 검은 물질을 만든 건 엔지니어들로 그들이 에일리언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도 되려 더 이상하고 거기다 이 벽면 조각상 분명 길쭉한 두상의 외골격을 가진 모습으로 제노모프와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일리언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신이 되었다는 데이빗의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었으며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또한 에일리언 1편 이후로도 인류가 지속적으로 번성했다는 건 에일리언을 만들어 인류는 물론 전우주를 짓밟아버리겠다던 데이빗의 헛된 야심은 무너졌다. My creatures shall be set loose to rule this galaxy. 즉, 어떤 경위에 의해 데이빗 또한 끝을 맞이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신을 자처한 데이빗은 오지만디아스의 시처럼 우주 어딘가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비스 최후가 아마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에일리언 프리퀄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따라서 제발 부디 꼭 남은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Creators. But I've still one thing left to perfect. Perfect. My queen. Make no mistake. This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